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보했더니 경찰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 했었죠. 블랙박스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가 나와야 된다. 영상에 날짜하고 시간이 안 나오면은 안 받아준다. 보완해라. 어떻게 보완해요? 거기다가 손으로 써야 되나요?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원본 아니고 그걸 다시 스마트폰 찍어서 다시 올리면 그것도 안 된다고 어저께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은요. 영상을 먼저 보시죠. 이분은 새벽에 2시간씩 운동하신대요. 왔다 갔다 하면 12, 13km를 걸으신대요.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걷고 다시 반환점에서 오시는데요. 반환점 부근에서 이거 차들이 신호위반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불이에요. 그럼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죠. 시간이 좀 일러요. 아침 운동 나가셨으니까요. 저거 안 멈출 것 같은데 스마트폰 딱 집었어요. 역시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어디 보자. 역시나 신호는 지켜야죠. 보행자 있건 없건 빨간불에 멈춰야 작은 습관이 자꾸 이어지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람이 습관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깜빡이도요. 잠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할 때는 오른쪽 깜빡이, 왼쪽 할 때는 왼쪽 깜빡이 이렇게 하면서 습관을 들여야 저희 집은 강아지들이 옆에 있어갖고 이렇게 뒤집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누가 한 마리 있네. 또 이쪽으로 여기 또 더 큰 게 있네. 그래서 미리 깜빡이에요 이게 옆으로 뒤집기 전에 깜빡이. 저걸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변호사님, 스마트폰으로 제가 찍었어요. 아침 운동하다가요. 그런데 저 차가 역시 빨간불에 그냥 가네요. 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오는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 내가 미친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답변을 보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날짜와 시간을 수정해서 괜히 허위 신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안 나오면 우리는 단속 안 한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경찰서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요거는 신호위반이죠. 신호 또는 주시면 같이 보니까요. 신호위반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공익신고는 제보된 영상만으로 판독이 돼야 된대요. 제보된 영상만 보고 한대요. 뭘 더 한 칸도 안 들어간대요. 메타 정보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그 자체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보된 영상만으로 판독되어 처리된다. 영상의 위반 일시, 장소에 뭐 거기가 특정 어디라는 나오겠죠? 교통 위반 증거 영상의 사진. 그런데 차량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위반 내용 다 블랙박스 들어있잖아요. 블랙박스는 스마트폰에 영상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시간 시간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요. 시간이 없네요. 날짜하고 시간이 없어요. 경찰청 지침에 따라 2017년 11월 9일부터는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 시각만으로는 안 된다. 그 영상 매체에 신고 시각이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리고 거기는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확인될 수 있잖아요. 메타 정보에 의해서. 메타 정보요. 요 찍으면요. 다 어디서 찍은 거 다 나와요. 정보 보기 하면. 조PD도 사진 찍으면 딱 정보 보기 하면 다 나오지.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찍은 것까지 나오지. 요거 영상. 그러니까 사진 말고 이 동영상도 녹화된 것도 다 나오지. 어디 나오지. 그게 나오는데
그거 딱 같이 주면 된다. 그거 필요하면 그거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 눈에 한꺼번에 다 보여야 돼. 이런 얘기 같아요. 경찰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에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한 바퀴 더 굴려서 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경고장만 발부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 요청을 보완합니다. 자료 보완을 요청합니다. 위반인 시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촬영 정보밖에 없잖아요. 그거 주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보통 블랙박스에 거기에 날짜와 시간이 있어야만 단속하는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블랙박스 아닐 때는 다른 파일,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그 영상의 위반 이시를 현출되게 해라.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찍으면서 영상에 한눈 안 되면 목소리 들어가면 되죠. 2020년 11월 17일 16시 23분 27초. 외쳐야 되나요? 외쳐야? 그것도 또 주관적이라서 또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또, 참나. 파일명의 경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여 위반 이시를 특정한 자료 보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다 그걸 수정할 수 있나요?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여기 뭐야 48-30인가? 뭐 저희 주소가요. 그것도 뭐 고칠 수 있나 보죠? 참.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시각만으로는 피신고자는 처벌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럼 이제 살인사건이나 또는 뭐 강도, 절도 이런 것도 그때가 몇 월 며칠경이에요.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알아? 범죄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제가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일시장소, 그거를 신고한 사람이, 저 도둑놈 있어요! 저 물건 훔쳐가요! 촬영해서 보냈어요. 일시장소가 안 나오네요? 이거하고, 일시가 안 나오네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심한 비유일까요? 그래서 영상 매체에 위반 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 처분이 어렵다. 명백한 시간 거기 촬영 정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때 몇 시였죠? 그때요. 제가요. 그때 아침 운동하고 5시 반에 나갔거든요. 딱 반 돌면 1시간에 딱 돌아올 때니까 6시 반쯤이에요. 6시 반쯤은 되지 몇 초까지 알아야 되나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 차한테 당신 그때 어디 지나간 거 맞냐? 확인하면 되잖아요. 안 맞으면 그럼 당신 누구 빌려줬냐 그 차를? 아니면 당신 차 도난당했느냐? 그렇게 확인하면 되잖아요. 참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 미리 연락해갖고 당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신고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때 거기 간 적이 있느냐? 확인하면 되죠. 자,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은 인정하는 걸 안정하고 출석하라고 그래야지. 일단 출석해서 벌점과 범칙금,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그래 처분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불만 있으면 와라. 당신이 거기 안 갔으면 와서 얘기해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공익신고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수정해가면서까지 허위신고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이게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 어떤 사람이 진짜 저 차 누구 저거 골탕 먹이려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날짜하고 시간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갖고 신고할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지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땡땡땡 무서워서 장을 못 닦을까요?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분이 딱 올려주신 이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제 생각에는요. 경찰에서 온 답변이 너무 황당. 내가 미친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 시간에 같은 내용 전해드렸고요. 오늘 또 같은 내용이고요.
결국 경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해봤자 아무리 많은 아무리 심한 불법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엔 몇 월 며칠 몇 시야 안 나오네? 그냥 우리 경고만 할게.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날짜 세팅 잘못돼 있으면 시간 세팅 돼 있으면 아이 그거 틀렸잖아. 그거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인원이 그 수많은 공익 제보를 처리하려다 보니 네, 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일시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촬영 정보 보내주면 되잖아요. 촬영 정보를 허위로 하면서까지 전혀 모르는 지나간 차 모르잖아요. 모르는 차를 공익 제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경찰 이 담당자들을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은 저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위. 어디서 내려온 지침?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 경찰청 지침이네요. 이번 사고는 어렵습니다. 불박차가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할 건데요. 신호등이 특이해요. 보조 신호등이 빨간불이 번쩍번쩍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플리커 현상인가? 플리커 현상? 좀 헷갈려요. 왜냐면은 보조 신호등은 여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은 이 보조 신호는 빨간불이거든요. 이 보행자 신호가 껌뻑껌뻑할 때 여기도 껌뻑껌뻑할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좀 특이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우회전 하려고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는데 뭔가 갑자기 푹 나한테 달려요. 뭐가 나한테 달려왔을까요? 푹 보시죠. 불박차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네, 우회전을 가는데 다시 여기부터 해. 앞에 건 빼고. 응? 자, 불박차 우회전을 갑니다. 우회전을 가는데 자, 보면은요. 여기요. 옆에 차 여기 있죠. 옆에 차가 정선 넘지 않았어요. 나도 정선 넘기 전에요. 근데 자전거 운전자 자기는 녹색 신호에 건넜대요. 자전거 운전자 얘기에 의하면 내가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때는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자전거 이렇게 건넜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선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안 넘은 상태예요. 네. 옆에 차 보면은 요 차 안 넘었죠? 예. 정선 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했나요? 나는 우회전 하려고 가던 중인데 빨간불인지 적색 전멸인지는 모르겠어요. 껌뻑껌뻑해요. 껌뻑껌뻑. 이 껌뻑껌뻑이 플리커 현상인지 아니면 껌뻑껌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데는 글쎄요. 일반적으로 빨간불이면 빨간불, 녹색불이면 녹색불. 그러면 여기가 보행자 신호가 껌뻑껌뻑할 때 이게 전멸되나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떻습니까? 보조 신호등. 보조 신호등 깜빡깜빡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같이 전멸되는군요. 예. 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전멸 신호일 때는 여기 같이 전멸되면 안 돼요. 계속 빨간불을 줘야 돼요. 저도 이 뻔뻔뻔뻔하는 거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한참 동안이 아니라 마지막 끝에 조금만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근데 전멸 신호를 하더라도 멈췄다 가야죠. 정선이 멈춰서 안전할 때 가야 돼요. 문제는 정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가 서대를 들이받았어요. 과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100% 잘못이다. 자동차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헬멧은 과실하고 관계없어요.
머리 다쳤을 때만 10% 플러스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 헬멧도 안 썼네? 오토바이 헬멧도 안 썼네? 헬멧은 머리 다쳤을 때는 플러스 10%예요. 사고 자체는 헬멧 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과실비를 따질 때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네요.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4% 있고요. 자전거 100%라는 의견이 72%입니다. 한 부처 라이브로 바뀐 다음에는 이 투표 결과가요 상당히 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예, 포인트가 뭐죠? 제가 포인트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게 내가 어디예요? 부딪힌 데가? 요 차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즉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정선 넘은 것처럼 보이죠? 내 차는 2m 뒤에 있는 겁니다. 한 1 내지 2m 뒤에 있어요. 내가 정선 안 넘었어요. 내가 정선이 멈췄다 칩시다. 가지 않고 멈췄어도 이렇게 달려오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저거 그냥 신호 위반해서 가려고 그랬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내가 멈췄잖아요. 정선 들어가기 전에 멈췄잖아요. 내가 정선을 딱 멈춰서 신호 기다려. 보조 신호등 녹색 신호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더라도 저렇게 달려오면 역시 사고 납니다. 어떻게 피해요?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선 이전에서 사고 났으면 정선에 서 있어서도 똑같이 와서 들이받쳤을 거다. 과연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겠느냐? 예, 불박차 무슨 잘못했을까요? 저는 자전거 100%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72%도 자전거 100%라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역주행이죠. 자전거 갑작스러운 역주행이죠. 자전거는 횡단보도 건너가죠. 그리고 횡단보도 여기 횡단보도가 이게 자전거가 타고 건너갈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요. 그럼 저쪽으로 갔어야죠. 뭐하러 이렇게 온대요? 자전거 타고 간 거는 자전거 횡단도 있으니까 그리 갈 수 있어요. 그 자전거 횡단도 말고 횡단보도로 간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불박차에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자동차 인도 침범에서 보행자 치셨을 때요. 갑자기 달려들면 100대 0이고요. 근데 자동차가 올라와서 좀 슬금슬금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내가 가는데 뒤에서 와서 때렸으면은 그건 100대 0입니다. 근데 이 한눈 팔면서 가다 붙였을 때는 보행자에도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10870. 이번 사고 재미있습니다.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해요. 앞차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앞차 따라 좌회전해요. 직자 신호에 좌회전하는데 어머! 급제동했어요. 한 3초 동안 정신없어요. 저 뛰어가. 예. 미쳤나봐, 진짜. 정상적으로 좌회전해요. 가는데요. 제 머리 뒤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저거 안 보입니다. 저기 볼 필요도 없고요. 차 뒤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머! 빨리 멈추셨어요. 진짜. 아이고, 옆에 조석의 부인께서 어머! 그러니까 바로 멈췄어요. 어머! 예. 천천히 가다가 이제 뜁니다. 왜? 창피하잖아요. 예. 미쳤나봐. 예. 미쳤나봐. 다른 사람 다 기다리는데 왜 거기 빨간불이 왜 건너가요?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단횡단자 100%지. 빨간불에 무단횡단자. 왜? 내 앞에 차들이 쭈르륵 가고 있어.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나 정상적으로 가는 거야, 신호에 따라. 그때 부릉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 만약에 사고 났으면 100%예요.
그런데요. 사고 났으면 100대 0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니 너는 왜 여기 나와 있어? 왜? 아니 정선 지켰어야지. 2차 때문에 안 보였어요. 2차 때문에 안 보였어. 예, 어머. 사고 났으면 100대 0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차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럴 때는 100대 0이지만 누가 내 차에 부딪혀 죽으면 트라우마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럴 때 횡단보도 앞에 뭐가 툭 가로막고 있을 때는 거기 지날 때 조금만 신경 쓰십시다. 조금만. 그렇다고 불박차는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아유 사고 나면은 골치 아프지잖아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저 뛰는 거 보세요. 저기. 이제부터 뛰어요. 예. 미쳤나봐! (10896)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을 지나갑니다. 보시죠. 천천히 가던 중에 자 여기에서요 좀 후미진 곳이네요. 자 천천히 지나가는데 어이쿠 이런 아이 참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어두워요. 트럭도 있고요. 그리고 차가 한 대 있는데요. 자 아무런 불도 안 켜 있어요. 그 차 옆을 지나가는데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이구. 요 차가 자기 차인가 봐요. 왜냐하면 저 차 트렁크에 열려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예, 트렁크에 열려 있어요. 이렇게. 이 트렁크에 열려 있습니다. 자기 차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쪽에서 이 건너편이 일하는 데 같대요. 피할 수 있을까요? 발등이 아프대요. 11월 저녁 때 일어났는데요. 근데 병원 가시죠? 그랬더니 아유 저 일 마감해야 된대요. 그래서 연락처만 주고받았대요. 그런데 16일 날 5일 뒤에 3일 동안 입원했대요. 그리고 150만 원에 합의해줬대요.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자꾸 저거 그냥 막 퍼주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사에 3일 동안 입원하고 150만 원 합의 왔답니다. 이런 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차대인 사고라서 어쩔 수 없나요? 보험사에서는 자동차가 80이고 사람이 20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래요. 그래서 불강력 이런 걸 증명받아 오래요. 아이고 보험사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이고 우동 먹은 지 오래됐네. 자, 사람이 자기 차 뒤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 차 트렁크 열려 있었거든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래 불박차 과실이 80% 적당하다. 그 거꾸로 행인 잘못 80%다. 행인 100%다. 투표 시작. 내가 우동 먹고 싶다 그러면 빼라. 네. 그럼 또 한 변호사가 무슨 너 왜 우동사리가 들었어? 그런 그건 심한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면 빼. 그래 나 순간적으로 아까 우동이 먹고 싶었어요. 겨울은 이제 우동의 계절이잖아요. 우리말로는 가락국수인가요? 자동차 80% 적당하다는 이게 4%나 되네요.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 껌껌한 밤에 차에 불도 안 켜있고 그 뒤에서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면 트렁크 문이 열려있는지 안 열렸는지 아나요? 나중에 사고 나고 보니까 열려있죠? 가로등도 없는데 거꾸로 행인이 80%다라는 의견이 12%.
행인 100% 잘못이다. 84%. 불박차가 스텔스였으면은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라이트 불빛 비치고 오는데 나오는 사람이 조심해야죠. 저는 저런 걸 이제 행인 100% 잘못이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 앞을 잘 보고 전방님 좌우를 잘 살피고 그리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작동시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요. 예, 판결문이나 또는 공소장에. 이제는 저런 거 100% 하십시다. 84%가 100% 잘못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못 피한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운이 나빴던 경우라 봅니다. 운이 나빴던 게 내 잘못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거기서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고라니 부딪히면 피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고라니가 튀어나왔으면 그 고라니 100%야. 사람이 튀어나왔으니까 자동차 잘못 있어. 이상하잖아요. 튀어나온 건 똑같은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1년 전에 아니 작년 봄에 했던 건데요. 보실까요? 왜 이렇게 흐려? 다시. 이렇게 흐리지 않은데. 흐린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할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버스가 멈추네요. 째깍째깍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죠? 자, 째깍째깍 소리 언제부터 들리나 보세요. 째깍째깍 지금 째깍째깍 하고 있어요. 째깍째깍 들어가는데 뭘까요?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내가 우회전할 건데 버스 때문에 못 가요. 버스도 2차 때문에 좀 크게 들어가네요. 이때 째깍째깍 소리 들려요? 째깍째깍 들려요? 여기서 옆으로 들어가요? 그때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튀어나왔어요.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요. 여기 내가 여기서부터 깜빡 켜요. 깜빡 켜고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요 뒤로 오다가 요 사이를 뚫고 들어오다가 버스가 어디까지 있었냐면은 이때 깜빡이 켰어요. 오토바이 여기 오고 있었어요. 2차로에. 내 뒤에 있었어요. 오토바이 보이지도 않아요. 자, 째깍. 요 사이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요 사이. 나는 깜빡 켜고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래요.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진로 변경에서 뒤를 못 봤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꺾기 전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죠. 아니 그거는 이럴 때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차돼 있어서 그럼 여기 오토바이 충분히 가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내가 조심해야죠. 우회전한 차가. 근데 지금은 버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내가 이미 깜빡 켜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 이게 말이나 돼요. 여기를 내가 깜빡 켜고 있는데요. 저는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고 오토바이 100%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80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슨 소리야 억울해. 나는 2차로 정상으로 가고 있었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서는 불박차로 가해 차량이래요. 그러면서 이거요. 이의신청하신다고요? 이의신청하면 0.00001%
10만 분의 1, 100만, 100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뒤집혀진대요. 제가 아니에요.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죠. 오토바이 100%로 보입니다. 지방경찰서 이의 신청했어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하고 가해 차량 피해 차량 뒤집어졌어요. 오토바이 쪽에서 알았어, 그래, 우리가 가해 차량이야. 우리 60, 니네 40이야. 불박차 40이래요. 그래서 나 인정 못한다. 분심이 갔어요. 분심이 갔더니 그래, 불박차 40, 오토바이 60이야. 아, 싫어. 소송해줘. 소송 갔어요. 소송 갔더니 분심이가 똑같이 60대 40. 소액 사건이요. 분심이 들렸다가 하면은 거의 똑같이 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 아, 이거 한 변호사에게 체면 다 깎였네. 저는 오토바이 100%로 생각했는데 판사님이 60대 40이래요. 불박차 40% 잘못이대요. 항소해야죠?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100대 0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당연히 100대 0이죠. 저렇게 100대 0 아니면 뭐가 100대 0이겠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항소심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송 갈 거면은 절대 분심이 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소송 가야 됩니다. 가면은 근데 이 사건은 보험사가요. 항소심 가려면은 객관적인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무슨 놈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이 영상 그대로 보고 하는 건데요. 보험사 입만 벌리면은 구라. 그래서 벌구인 경우가 많아요. 벌리면 구라다 해서. 아니, 뭐 새로운 증거를 해요? 아니, 그래, 1심 판사는 이렇게 해서 항소심 판사 어떻게 보내? 이거 물어보는 게 항소예요. 새로운 증거 있는 경우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새로운 증거 없으면 무조건 되고 항소 기각이다. 그리고 항소심 돈 든다. 돈 들더라도 이길 건 이겨야죠. 네. 이분이 분심이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1심 판결은 분심이 결정 그대로 6대 4였는데 항소심에서 100대 0 됐나요? 소액 1심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너무 심했나? 항소심 판결 올려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항소심 판결이 대부분의 1심 판결 제대로 나오는데요. 근데 분심이 거쳤다 온 것은 거기에 얽매여 갖고 그대로 똑같이 되는 경우가 제법 보입니다. 제법. 아니, 제법 말고 가끔 보입니다. 판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할 때는 내가 법원 뭐라고 한 거하고 그런 거 다 빼. 지금도 제법 이런 것도 빼고. 내가 판사들하고 등져서 뭐 좋을 게 뭐 있겠어. 우리 생방이니까 이런 얘기 하지 제가 어디서 뭐 하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젊은 판사들한테. 예. 아까 라튼 그런 것도 모자이크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나 5852 사건입니다. 사건이 크지도 않아요. 얼마짜리인가요? 17만 6천 원짜리 사건이네. 17만 6천 원. 전체가 24만 원짜리 사건이에요. 24만 원. 이 사건 변호사비 30만 원씩입니다. 1심도 30만 원, 2심도 30만 원이에요. 어느 보험사인지 이름을 밝혔으면 좋겠네. 다른 데는 안 해준다고 그래요. 당연히 항소해야죠. 1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럼 항소까지 가야죠. 돈이 들더라도 가야죠. 근데 2천만 원까지는 10%예요. 24만 원짜리 2만 얼마인데요. 10%니까 변호사 비용이. 근데 최소한 30만 원 줘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200만 원, 300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수임료는 3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사가 우리 돈 없어. 변호사 비용 많이 들어. 그러면서 안 해준대요. 새로운 증거 있으면 무조건 항소 기각. 왜 항소 기각이야? 이 사건 뭐 새로운 증거 어디 있어요? 똑같은 증거 갖고 했는데. 1심에 있었던 증거 갖고 했는데. 자, 과실 여부. 이 사건은
2차로로 주행하던 버스가 오른쪽에 정차 중이었다. 오토바이는 버스 뒤에 서고 있었다. 그럴 때 오토바이는 버스 뒤에 기다렸어야 된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버스 왼쪽에 좁은 2차로 공간 거기를 비집고 들어왔다. 거길로 한 차로에는 하나씩 가야 되는데 왜 버스를 추월하 2차로에서 왜 버스를 추월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1차로로 해서 왔었어야지. 버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못 가니까 요 좁은 공간으로 한 차로에 하나씩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째깍째깍 음성을 보면 1차로로 가다가 버스가 브레이크 잡는 순간 깜빡이 킨다. 네, 깜빡이 켜고 그리고 오른쪽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정상적으로 해서 버스 앞으로 2차로 1차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 오토바이 보이지도 않았다. 오토바이 뒤에서 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와 같은 사고 경위 및 충돌 부위가 불박차의 뒷부분을 오토바이가 때렸다. 그렇다면 불박차는 버스 저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그 버스 왼쪽에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올 거 그걸 예상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다. 이제 판사분들도 법원에서도 이제 딱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 없다 이런 문구를 쓰네요. 제가 맨날 하잖아요.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0대 빵입니다 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거길 비집고 들어오다니.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 1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항소심까지 가준 24만 원짜리 사건. 청구 취지가 24만 원이에요. 어느 보험사인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보험사의 송무 담당자들 이 방송 보시면 항소심 가야 될 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세요? 좀 심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그냥 참았는데요. 항소해야 될 건 항소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은 돈 몇 푼 안 들어요. 소액사건까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저 참 편하겠어요. 보험사들이 얼마나 그냥 인정해야 될 거 탁탁탁 인정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소송해보세요. 시간 끌기 작전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소액사건을 왜 이렇게 일찍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툴 건 다투야 돼요. 요 뒤도 빼. 항소해야 될 건 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판결들은 작은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큰 사건은 은근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보험사들은 작은 사건에서 제대로 된 몇 대 몇 판결을 좀 많이 받으세요. 1심은 아니에요. 1심은 판결 이유를 안 써주잖아요. 항소심에서 가서 멋진 판결을 받아두세요. 그래야 다음에 상대편 보험사 뭐라고 엉뚱한 소리 항소심 판결 내면 그게 암행어사 마패예요. 암행어사 마패 많이 만드세요. 돈 안 들어요. 자, 11089. 이 차 뭔지 아세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까마로 SS랍니다. 근데 풀 데칼이래요. 풀 데칼.
데칼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수 도장?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특수 도장이래요. 풀 데칼이랍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대밖에 없고요. 미국에도 없대요. 딱 한 대래요. 저 특수 도장, 저건 일반 페인트가 아니랍니다. 특수 도료로 해야 된대요. 일반 촬영용 페인트가 아니라 특수 도료로 하고 저건 명인한테 했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답니다. 저거 일부는 저 데칼이 들어있고 일부는 일반 도색이고 그럼 안 되겠다. 다 벗기고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만도 몇백만 원 든대요. 가견적이 한 7, 800 나왔는데요. 막상 뜯어보면 한 1100만 원 든대요. 이분이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바뀌었어요. 출발합니다. 오른쪽에 택시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튀어들어요. 갑자기. 오토바이예요. 근데 딱 오토바이 일으켜 세우고 이제 내가 나가니까 오토바이도 일어나요. 그래서 저 인도 쪽에 오토바이가 올라가요. 나도 차를 세우려고 했더니 오토바이가 도망갔어요. 잡게 해주세요. 가견적이 700이고요. 수리들은 1100이에요. 데칼 비용은 또 보험도 안 된대요. 아이고 펄 데칼 도색 차량이래요. 데칼 다시 들어가려면 800 필요하대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혹시 저 오토바이 보신 분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세요. 데칼은 특수 도색을 말하는 건데요. 특수한 페인트를 쓴대요. 전체 풀 사이보그 데칼이래요. 유리에도 펄을 적용했대요. 돈보다도 희소성이 진짜 제가 아끼던 차인데요. 꼭 도망간 분 찾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도망갈까요? 보시죠. 자, 신호 대기 중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택시가 있고요. 이제 신호가 바뀔 거예요. 제한속도 60도로. 자, 오른쪽에 택시가 먼저 슬금슬금 출발하는데 신호 바뀌었어요. 가요. 오토바이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우회전에 달려왔는데요. 오토바이는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무시하고 그냥 달려왔어요. 3차로를 안 가고 2차로까지 그냥 달려왔어요. 예. 자, 오토바이 세우고요. 오토바이 옆으로 비킵니다. 자, 저쪽에서 대고 얘기합시다. 예. 근데 오토바이가 슬금슬금 끌고 인도 쪽으로 가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없어졌어요. 오토바이 어디 갔어? 아까 있던 오토바이. 어떻게 됐나요? 차를 여기다 세우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도망갔네요. 내가 차를 그 앞으로 좀 빼고 자, 내 차 뺄게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팍 도망갔어요. 오른쪽 골목으로. 인도에 차를 대고 인도에 오토바이를 대니까 나는 차를 좀 더 앞으로 빼야 되잖아요. 거기가 딱 우회전 하자마자니까.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그러고서 그냥 냅다 도망갔어요. 오토바이가. 여기에서 저 오른쪽 오토바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데 지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인데 무시하고 빠르게 들어옵니다.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나요? 불박차도 오른쪽 택시보다 내가 좀 먼저 나간 거 그건 제가 택시 때문에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요. 택시는 슬금슬금 앞으로 가고요. 슬금슬금 이제 신호 바뀌었어요. 내가 좀 빠르게 나간 건 있지만 그러나 오토바이가 이렇게 달려오면은 불박차가 조금 서두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100대 0 쪽입니다.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들어오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차로 통과할 때까지는 이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항상 왼쪽 오른쪽에 에스코트를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옆에 차보다 먼저 나가는 건 안 좋아요. 지금 이거는 오토바이 너무 쏜살같이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 100대 0 의견입니다. 신호 바뀐 지도 몇 초 지났고요. 100대 0이든 90대 10이든 그거보다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굴은 공개 못하고. 이 장소가 어딘가요? 장소가 안양시 안양동 여고 사거리래요. 예, 안양시 안양동 여고 사거리. 날짜는 11월 16일 14시 28분. 네, 11월 16일 14시 28분입니다. 이 오토바이 잡을 수 있을까요? 꼭 잡고 싶대. 너무 괘씸하대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어요.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없으면은 못 찾아요. 경찰이 CCTV를 계속 추적하면은 잡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망뺑소니면 잡습니다. 반드시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뺑소니 검거율이 100%예요. 근데 다행히 나 다치지 않았고요. 차만 망가졌어요. 대물뺑소니. 사고 미조치죠. 사고 미조치. 차만 망가진 사고에서 과연 이 사고 미조치돼서 경찰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추적해 줄까요? 가다가 슉슉슉 하다가 계속 추적하는 게 그래 하려면 수사팀을 꾸려야 돼요. 저거 담당자 혼자서 못 찾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차 보험에서 안 되는 거, 하이 참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수하세요. 두고두고 마음에 빚을 지지 마시고 자수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11월 16일 14시 28분경 안양시 안양동 여고 사거리 거기서 저 사고를 보신 분, 저 나 아는 사람이었다 아시는 분 제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잡는 거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요, 꼭 잡고 싶어요. 꼭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괘씸해요. 너무 괘씸해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엄마가 운전하고 뒤에는 3살 된 쌍둥이 아들 둘이 베이비시트에 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랑 아기 둘이랑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좀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보시죠.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92 정도. 2차로 들어갑니다. 91, 90, 89. 괜찮아? 놀랬지? 미안. 괜찮아. 괜찮아. 네. 말도 아직 나이가 3살이지 이제 뭐 겨우 2돌 조금 지난. 오히려 엄마 왜? 놀랬지?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꼬맹이들이 엄마한테, 애기들은
뭐 부딪혔는지 뒤에서 못 봤나 봐요. 이렇게 베이비시트 이렇게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뭐랑 부딪혔나요? 보세요. 피할 수 있을까요? 쭉 가는데 뭔가 이렇게 보이긴 보여요. 이거 보일까요? 멀리서. 좀 몇 미터 전에 가야 보일까요? 이제 앞에는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 가로등이 끝나요. 가로등이 끝나고 이거 어떤 차가 들이받았어요. 저 임시 방호벽을 어떤 차가 들이받아고 저게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자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저 전주동 불빛이 잘해야 40m 빛이죠. 그럼 이게 주황색하고 흰색이긴 하지만 빛을 받아야 보이잖아요. 그 40m, 오! 언제쯤 느끼셨나 했더니 네, 한 40m쯤 뭐가 있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전자, 엄마가 그 다음에 3살짜리 쌍둥이 아들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1차로엔 다른 차가 있어서 못 피했어요. 갑자기 시야에 펜스가 나타납니다. 1차로 지난 다른 차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어요.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된 것에 거기서 물이나 모래나 뭐 그런 거 담아놓은 것 같대요. 뒷좌석에 있는 3살짜리 쌍둥이 애들이 놀라서 무슨 일이라 자꾸 물어봅니다. 와, 뒤에서 만약에 큰 트럭이 오고 있었더라 그러면 제가 급제동한테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차가 사고 낸 겁니다. 그리고 펜스가 도로 중간에 놓여 있었어요. 이 사고 낸 차 보험사에서는 이거 인과관계 따져야 되는데 뭘 따져요? 그 차가 그렇게 해놔갖고 사고 난 건데 결국 그 똑바로 되는 걸 왜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잘못은 100% 나한테 물어주면 되는 거고 내 잘못이 있으면 내 잘못 못 받는 거고. 다행히 애기들은 베이비시트 해갖고 다치지 않았대요. 다행히 엄마도 다치지 않고 놀래기만 하셨대요. 이게 인과관계를 따져야 될 만큼 상대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되냐 애매할 상황인가요? 참나. 첫 번째 차량이 사고 나고서 제가 20분 지나서 사고 난 거예요. 재질은 플라스틱에 물이나 모래 들어 있었고요. 이거 보일까요? 흰색과 주황색 저거요. 가로등은 저 앞에까지만 있었고 불빛을 받았는데 불빛이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40m. 한 40m? 시속 100으로 가면은 1초에 28m. 1.5초. 아까 91이었어요. 피할 수 있나요? 1차는 다른 차가 있어서 못 피해요. 언제 보였나요? 그랬더니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 40m쯤에 그때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는 피할 수 없었고요. 멀리서 하얀색이 뭔가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벽에 붙은 반사등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나요? 40m 전쯤에서 그때서 비로소 보였습니다. 애들은 다치진 않았고요. 첫 번째 사고 난 차는 전복대에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대요. 아기가 많이 놀라지 않은 듯해서 참 다행이네요. 괜찮어? 엄마? 예. 너무 애틋합니다. 아기와의 대화가. 투표 안 하겠습니다. 못 피합니다. 저걸 못 피해? 못 피해요. 좀 길이 좀 젖은 것 같은데 젖은 것 같으면은 여기 빛이 반사되는 거 보니까 20% 감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80으로 왔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세요. 속도가 91이에요. 91. 90. 90이에요. 90. 저기 요거요. 진짜 반사된 게 보이는 거 정도로 보이는 거죠. 가다가 이때 비로소 어떻게 피합니까? 좀 젖어 있으면은 또 뭐가 부딪히면서 뭐 많이 흘린 것 같은데요.
80을 가도 못 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박차에게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 앞으로 엄마랑 애기랑 아들 둘 평생토록 다시는 교통사고 당하지 말라고 저 차단 펜스가 미리 강력한 예방 백신을 맞춰줬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저걸 들이받아서 튕기게 만든 그 앞차 보험사는 딴소리 하지 말고 뭘 인간하게 따져요, 뭘. 저건 도로공사 측의 잘못 아니에요. 들이받은 쪽, 저 공사하던 업체, 도로공사 측의 잘못 없고요. 저거 들이받아서 똑바로 됐던 걸 앞으로 튕겨 나오게 한 그 차의 보험사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저거 못 피해요. 저거 어떻게 피해요? 이거요, 제가요, 왜 투표하느냐면 피할 수 있다는 분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어요. 박재영님, 피할 수 있나요? 박재영님. 재영님. 영상으로 보는 거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가끔도 택도 안 되는 그 투표 결과 나오기 때문에 이제 투표는 딱 봐서 그냥 제 의견 딱 얘기했다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10903) 브로콜리님, 이런 거 투표하는 게 맞죠? 그죠? 예. 비온디 맑음, 저런 거 어떻게 피해요? 보험사분들 피한다고요? 밤에 고속도로 달릴 때요, 밤 10시 반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이 휴게소 불빛 밝죠?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요, 내 앞에 여기다가 요 바로 옆에다가 그 밝은 100쪽짜리 전구에다 딱 세워놓고 사진 찍어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나올까요? 뭔가 밝은 거 뒤에 사람 있으면 보이나요? 이렇게 나를 향해서 조명이 되면 좋은데요. 저 앞쪽으로, 불이 저 앞쪽으로 돼 있으면은, 불이 저 앞쪽으로 비치고 그 불 뒤에 사람 있으면 보일까요? 나를 향하고 있으면 보여요. 근데 불이 앞쪽으로 하는데 내가 뒤에 있으면 나는 안 보입니다. 나를 사진 찍으면 시커멓게 나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가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밤 10시 반 좀 지났어요. 자, 속도는 100보다 좀 높네요. 네. 이 사고 고속도로 3차로 가고 있었어요. 3차 잘 가고 있었는데 저 휴게소 저 입구 저 커다란 불빛 요 뒤에 시커먼 차가 요게 가려서 이게 안 보였대요. 그리고 이만큼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 좀 빼주지. 저거 영상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눈에 보였을까요? 요 불빛하고요. 여기 요 반사되는 거, 요거랑 요거 때문에 운전자는 안 보였대요.
통승자도 있었는데, 예. 이 차, 왜 저렇게 서 있었을까요? 왜 저기 서 있었을까요? 제한속도 100인데 불박차 한 110 정도로 간 거, 그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예, 100이나 110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상대 보험사는 왜 들이봐도 왜? 자기네 잘못 없대요. 참나. 휴게소 간판의 빛, 안전구역 반사봉 때문에 미리 안 보였대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다른 차가 오고 있어서 또 피할 수도 없었대요. 보이는 순간 피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 차 부딪히고 차가 뒹그러 돌면서 중앙 브레이크 들이받고 멈췄대요. 뒤에서 큰 차 오고 있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과실비리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음주운전입니다.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한 건가요? 억울합니다. 상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고 1차 사고 내고 사람이 없었대요. 사고 내서 거기서 좀 후레쉬라도 좀 비춰줘야지. 상대차는 단독사고로 뭘 들이받았대요. 그래서 앞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 난 그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왜 들이받아? 거기 불도 켜 있는데 불박차 100%야. 전방주시 태만.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 아니지. 갓길하고 주행차로 걸쳐 서 있던 그 차가 더 잘못이지. 아이고 저거 안 보여. 상대차 100% 잘못이야.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상대차 100%라는 의견이 86%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요 주행철에 한 30cm 정도 이렇게 걸친 채 갓길이 좁았어요. 그럼 비상등 켜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차가 들이받았어요. 이때 너 왜 밤에 차를 세우고 있으면서 요 차선도 일부 침범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 비상등 켜고 있었냐 해서 앞차 잘못 30%였어요. 똑바로 서서 비상등 켜고 있었는데 근데 이 차는 어떻습니까? 비상등 보이나요? 요거 하나네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건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아니, 두 개 비상등 켜고 있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숨어 있으면 이게 보일까요? 시커먼 게? 이게 이쪽으로 비춰주면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면은 요 불빛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적어도 상대차 잘못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대0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곳에 차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을 것을, 대각선으로 서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했을 때하고 예상 못했을 때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저도 마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게 갑자기 이거 하는 요 밑에 이런 게 있으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도 마음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음주에서 단독사고로 거꾸로 서 있던 차에 100% 잘못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불박차도 앞을 잘 봤어야 된다.
근데 막상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시면요. 이분은요. 그 불빛 때문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긍이 가요. 불빛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조명이 저를 때리면 보이는데 조명이 저쪽에 있는데 내 조명 뒤에 있으면 누가 조명 이렇게 비추고 있죠. 여러분들 후레쉬 비추면요. 밤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요. 후레쉬를 비춰요. 이렇게. 누가 나를 향해서 딱 후레쉬 비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안 보여요. 랜턴을 나한테 쫙 비추면은 나 안 보여요. 저 사람 나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이 랜턴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은 상대에서 100%이고 싶습니다. 다만 그 휴게소의 불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가면서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보려고 마음먹는 거하고 또 그냥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르겠죠. 적어도 2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 냈으면요. 차를 좀 더 옮기세요. 차를 좀 더 이쪽으로 좀 빼서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없으면 옆에서 랜턴 돌려주세요. 제발 좀요. 제발 좀. 아빠 방송 중. 응.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가로등 있는 곳이기에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오히려 빛이 저에겐 독이었습니다. 밝은 빛 밑에 차량이 있어서 밝은 빛 밑에 그 차량 본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데 가서야 인지되었습니다. 휴게소 전광판 그리고 반서봉이 매우 밝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불빛 뒤쪽에 있으면 잘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칠판 글씨 안 퍼진 상태인데요. 2개 남았습니다. 10900. 자, 불박차는 휴게소 들어갈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겠습니다. 불박차 휴게소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데 날벼락을 당합니다. 날벼락, 어떤 날벼락일까요? 휴게소 천천히. 잠깐. 이거보다 더 선명한데? 불박차는 휴게소 들어갈 겁니다. 고속도로에서요. 휴게소 들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다 날벼락을 맞습니다. 보시죠. 저 차 왜 저래? 저 왜 저래? 그냥 앞으로 가네? 네. 도대체 뭔가요? 뭐가 때렸나요? 나 정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팍 때려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저 뒤에서 다시 쾅. 뺑소니를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뺑소니로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뺑소니 아니래요. 왜요? 저는요 그때요 가드레일 들이받은 줄 알았어요. 자동차 들이받은 거 몰랐어요. 미끄러질 때 너무 놀래갖고요. 그리고요 휴게소 이제 휴게소 입구잖아요. 휴게소 출구 쪽에서 한 10분 이상 기다리고 있어서 한 1, 20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휴게소에서 경찰하고 보험사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예, 경찰이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 다음날 전화가 됐대요. 그래서 나 사고 난 거 몰랐어요. 어떻습니까? 무혐의로 종결됐대요. 물론 상대도 내가 너무나 순식간에서 차량 부딪히고 팍 미끄러질 때 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으악 하느라고 난 차량 부딪힌 거 몰랐고 난 가드레일로 부딪힌 줄 알았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경우가 되면요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제가 뭔가랑 부딪혔는데 지금 제가요 고속도로 후진해 갈 수 없으니까 제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시죠. 금방 뭔가 부딪혔고요. 내 차 보면 알잖아요. 내 차가 많이 망가진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차랑 부딪혔는지 아니면 가드레일이랑 부딪혔는지 모르겠네요.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고속도로 순찰대가 금방 옵니다. 한 10분? 10분이면 올 거예요. 왜냐면 구역이 있잖아요. 뭐 늦어봤자 20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뺑소니 기소 의견을 보내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답니다. 근데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이거 무혐의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툴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다툴 수 있는 방법. 불기소 처분에 항고? 항고를 하려면 내가 고소했어야 내가 고소나 고발 사건은 불기소하면은 나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해서 무혐의입니다. 그럼 내가 불만 있으면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30일 이내에. 근데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면 항고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을 다시 고소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뺑소니로 고소하면은 또다시 무혐의하겠죠. 그럼 다시 그때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를 위한 고소하는 것도 그것도 피곤하겠죠. 검사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혐의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딱 두 가지래요. 가드레일 들이받은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 20분 서 있었다. 그래서 사고를 알고도 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를 알고도 가야 뺑소니죠. 그리고 거기서 한참 기다렸다. 그래서 아무 차도 안 오더라. 그러니까 사고를 알고도 그냥 갔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쫓아갈 거도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그 차가 막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다가 2차 사고가 위험성도 있죠. 그리고 내 차가 안전한지 안 한지도 봐야 되잖아요. 휴게소에서. 내 차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게소 들어갔다가 보험사도 오고 경찰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못 나간 거죠.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보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가 고소한 사건은 내가 고소했는데 왜 무혐의야? 왜 불기소야? 나 불만 있어. 1심 판결에서 불만 있으면 항소하듯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검사가 무혐의했으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고 이 단순한 신고는 인지라고 그래, 인지. 경찰이 알았다. 범죄면 알았다. 내가 신고해서 알았다. 그건 인지사건입니다. 인지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고를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항고를 위한 고소를 또 한번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고소도 못하는데 마지막 남는 게 헌법소원? 이거 갖고 헌법소원까지 가야 될까요? 피해자로서는 무척 억울하겠죠. 하지만 과실비는 너무나 명백한 100대 0이에요. 근데 그냥 간 게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죠. 뺑소니인지 아닌지 알고도 그냥 갔는지 아니면은 가드레일만 받고 가드레일 받은 걸 생각해서 그냥 갔는지 그 진실은 오로지 그 운전자만 알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한 뺑소니로 보이는데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날벼락 맞고 많이 억울하시겠죠? 이게 뭐예요? 무슨 표지판이에요? 진입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부터 150m, 08시부터 09시,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 13시부터 15시, 애들 집에 가는 시간, 진입금지입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요건 요 시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50m는 어린이 보호구역일까요? 여기에 붙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속도가요. 13, 여기 나오죠? 천천히 가서 16. 아이쿠! 다시. 자, 12, 13. 예, 16. 애기가 울어요. 네, 쟤는 또 그냥 가네요. 네. 바퀴에 발이 꼈습니다. 학원 쉬는 시간에 애들 둘이서 잡기 놀이 그러면서 애는 도망가고 애는 잡으러 오고 막 뛰다가 요 바로 뒤가 초등학교래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네,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 맞아요. 네, 번지만 얘기하세요. 탁,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글씨가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빨간색 표시되는 데 많죠? 또 속도도 표시되는 데가 많죠?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혹시 앞뒤에 어린이 보호구역 써 있지 않나 했더니 아까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이 표지판. 그럼 저거 있으면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학교 근처면 다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근처의 도로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리고 속도를 또 좁은 도로는 30km 이하로 지정할 수 있죠.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지정은 뭘로 왔나요? 표지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바닥에 글씨, 노면 표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가 있어야 돼요. 표지. 이게 없어요. 또 바닥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고 요 동그라미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저게 있어야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경찰에서는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려면 from to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끝에 가면 해제돼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오로지 진입금지만 써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진입금지.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된 교통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표지와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이는 거는 표지라고 그러고요. 바닥에 있는 표시라고 그럽니다. 노면 표시라고 합니다. 그 두 개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또 저 뒤에 있는데 이분께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으면 거기는 아무리 학교 뒷길을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려고 여기도 세워놓고 바닥에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페인트 칠하고요. 저는 이곳 단지 아까 그 진입금지 표지판만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설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칩시다. 이거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운전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속도가 안 빨라요. 네, 16이에요. 이렇게 뛰어나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저걸 피하려면 앞으로는 주차되는 차 한 칸 한 칸 없네. 이상무.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앞에 가갖고 오케이. 앞에 누구 한 사람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요 차가 없었어도 마찬가지 사고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가 여기서 팍 튀어나오잖아요. 요 얼마나 되겠어요? 한 2m, 3m? 순간으로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의견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면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이곳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 표시 바닥에 그게 없다.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어야 되고요. 만약에 경찰관이 저기 경찰에 접수는 아직 안 됐대요. 경찰에 접수돼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우리가 해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나와요. 나오면 뭐예요? 제대로 돼 있어야죠. 저 법원에 가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둘째, 설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칩시다. 시속 16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해요?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하더라도 저렇게 쏜살같이 튀어나오면 저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다는 측면에서 둘째, 설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운전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여쭤볼까 하다가 투표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요. 또 아니지 저런 데서 항상 조심해야지. 한 표라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운전자의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이 놀이하면서요. 하나는 잡으려고 하나 도망가고 저렇게 빨리 튀어나오면 네, 운전 잘못 있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두 표나 있네요. 운전 잘못 있다가 4%입니다. 아니 시속 16으로 가면서 저렇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는 설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게 아마 학원인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이 놀 때 애들이 저렇게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참 마음이 착하세요. 다행히 반깁스만 할 때 좀 이렇게 붓기만 부어서 붓고 좀 접질렸을 수는 있는 접질거나 그런 것 같아요. 뼈에는 이상이 없대요. 다행히. 근데 이분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예. 제 보험으로 최대한 치료받게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대인 담당자는 우리 보험사 직원이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래요. 무조건. 육에서 뚝 떨어지는 거가 아니면은 차가 지났는데 육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면 무조건 차가 잘못이래요.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 소리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아유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 내 보험으로 다 해줘. 그 아이하고 그 아이 부모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당시 학원 선생님이 더 놀라서 어떻게 막 우시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 일해 주세요. 네 아이가 괜찮다고 아이가 뭐 그 괜찮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이가 괜찮다는 건지 바깥으로 보면 큰 외상은 없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화기 그 학원 선생님이 아마 그 부모님하고 통화하시는 것 같아요. 막 우시는데 제가 옆 병원 와서 검사도 할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바로 병원을 갔대요. 검진 결과 아무 이상 없대요. 현재 반깁 상태에서 입원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튕겨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멈추면서 울컥하면서 빨리 브레이크 잡았기 때문에 바로 멈춘 거죠. 바퀴에 발이 들어가 눌린 상태였어요. 저도 2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가면 또 애가 또 어디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일도 잘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아저씨 하면서 우는 그 아이 소리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내 보험으로 아이 치료 다 해주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그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힘드실까를 생각하시면서요. 그래서 몇 대 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차에 부딪힌 아이, 내가 보험료 좀 할증되더라도 그래 내 차에 부딪혀서 얼마나 아프니? 애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세요? 이제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과실 비율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분은 민식이법이 무서워서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 그거 따지지 않고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과실은 100대 0입니다. 운전자의 잘못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험사에서는 치료는 해주려고 그럴 때 네, 치료는 해주세요. 옷깃만 스쳐도 2년인데 제 차에 부딪혀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잘못 하나도 없어! 라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최대한 내 보험으로 다 해줄게요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갑자기 뛰는 거요. 그건 학교 운동장에서 괜찮아요. 차가 없잖아요. 놀이터에서 괜찮아요. 그러나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저렇게 애들이 뛰지 못하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십시다. 어린이가 다치면 어린이도 아프고 엄마 아빠도 아프고 선생님도 아프잖아요. 우리 아프지 맙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